이혼 소송하기 약 1년 전에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다. 부동산을.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. 이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죠.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상전 변호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이혼 재산분할 중에서 특유재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특유재산은 우리 민법 83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.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,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, 이 특유재산이다 라고 개념을 설명을 해놓고,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,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, 감소 방지, 그리고 증식에 협력했다. 감소 방지와 증식 협력,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이게 판례죠.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편리합니다.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예외적으로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원칙과 예외를 바꾸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. 원칙은 특유재산이든 뭐든 부부 쌍방이 각자 명의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 넣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, 아주 일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.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남성분들이 매우 억울해 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혼인 기간이 한 10년 됐어요. 그리고 자녀가 2명 있고, 혼인할 때 남편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혼인 전에 부동산 한 시가 한 5억짜리를 마련해서 혼인을 했죠. 그리고 아내는 뭐 특별히 재산을 해온 게 없었습니다.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소득 활동했고 아내분은 가사와 양육을 담당을 했죠. 일반적인 가정 형태죠. 이 경우에 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남성분들이 찾아오셔서 강하게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. 집은 내가 혼인 전에 나 혼자 모아서 산 거다. 아니면 집은 혼인 전에 부모님이 나한테 사주신 거다. 그런데 왜 이걸 나눠야 되냐. 아내는 여기 집 사는데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시죠.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. 이 부분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동안 아내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아이들을 양육했죠. 그래서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다. 그 가사노동과 양육이, 그리고 유지하는 데 협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. 판례가 10년 동안.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, 기여도에 따라서는 5대5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요소가 없다면 있어 보입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. 이제 케이스는 거의 비슷한데 혼인 기간만 좀 다릅니다. 혼인 기간은 1년. 근데 자녀 2명 있고, 마찬가지로 혼인할 때 남편이 부동산 자기가 혼자 샀죠. 시가 한 5억짜리.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소득 활동을 했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했습니다. 이혼하려고 이제 1년 후에, 혼인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. 이 경우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, 이럴 때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 너무 짧고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로는 그 부동산 감소 방지나 유지, 증식 협력했다고 보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혼인 기간 이 부분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지 뺄지
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혼인 전에 이제 취득한 재산이었고요. 이제는 혼인 중에 보통은 이제 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혼인 기간이 10년이 됐는데 자녀 2명이 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소득 활동, 그리고 아내분이 가사와 양육을 하는 일반적인 가정이었고 남편이 그런데 이혼 소송하기 한 5년 전, 혼인한 지 한 5년 전이죠. 한 5년 후죠. 그때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. 이 경우 남편은 뭐라고 주장할까요? 투기재산이다. 혼인 생활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거다. 분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아내분은 남편 명의로 있는 것이다. 남편이 그 상속받은 재산을 감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. 왜냐하면 5년 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사례는 똑같습니다. 혼인 기간이 10년이고 자녀 2명, 그다음에 혼인 기간 동안 남편 소득 활동, 아내가 가사 양육을 담당했는데 이혼 소송하기 약 1년 전에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다. 부동산을.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. 이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죠. 그래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사례로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또 여러 사정에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매우 간소하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일반적으로 투기재산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. 그걸 아셔야 됩니다. 투기재산 사례를 받아들이는 게 많지 않다. 원칙은 모든 재산은 부부 쌍방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. 예외적으로 간혹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투기재산이 있다.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. 물론 투기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지만 상속받은 사람 이 부분은 이제 기여도에 참작이 되겠죠. 기여도에 참작이 되긴 하는데 재산분할 대상 자체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